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긴급진단 부동산 119의 김유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경고를 울리던 각종 지표들이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논란을 촉발했던 주택 인허가 실적이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분양 물량도 2달 연속 줄었는데요. 부동산 과열의 진앙지인 강남 재건축도 33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죠. 이 같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주요 통계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3일에 발표할 대책의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대책을 이틀 앞둔 현 시점에 과연 어떤 전략으로 우리는 투자에 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 실시간으로 또 명쾌하게 분석해서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전화와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02344-0716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8289로 문자 주셔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긴급진단 부동산 119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행복나침반의 송승현 이사 그리고 정솔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을 보니까 진짜 가을이 확 느껴지네요. 아, 그래요? 좀 네. 따뜻하게 좀 입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지금 어제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이제 오늘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처음 딱 들어서자마자 벌써 이런 아주 큰 대책들이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계속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 흐름은 바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돈이라는 그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데 길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그 흐름이 어느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될 건지는 벌써부터 한 몇 달 전부터 예상을 하고 우리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대비를 하셨잖아요. 그 흐름에 맞게 이제 오히려 흐름 전환되는 그 타이밍이 나한테는 대비한 사람한테는 또 좋은 그 승부처가 되기 때문에 계속 방송 보시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실전에 한번 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승현 이사님 믿고 좀 걱정 안 할 내용들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어서 정솔 팀장님 어떤 매물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먼저 그 소개해드릴 매물에 대해서 지금 과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좀 부동산 시장이 상승 여지가 좀 많이 다운된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좀 상승 여지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또 추려가지고 압축해서 두 가지 매물로 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을 드릴 다양한 정보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익형 부동산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송승현 이사님께서 앞에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흐름에 맞는 타이밍이 미리 대비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정말 명언이라 제가 받아 적어놨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수익형 부동산에 걸맞게 좀 이 타이밍을 좀 잘 잡기 위해서는 미리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수익형 부동산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죠. 네,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규제책들이 마련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과거에는 이제 주택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완전히 계속 제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아파트 투자할 때 실거주로 보시냐고 투자로 보시냐 그 방향들을 많이 놓고들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 실거주 수요가 좀 강한 측면들이 아파트 수요층도 많을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이랑은 완전히 좀 별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면은 소형주택을 가지고 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많이 접근들을 하시는데 워낙 그 금리가 좀 낮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월세 받는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혹적인 그런 상품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함정들이 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이 되는 그 시기에 잘못해서 그 유혹적인 상품을 보고 내가 투자를 했다가 아주 또 제가 위기 아주 좋은 승부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승부처가 잘못된 승부로 또 전환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이 화면을 보시면서 좀 잘 체크를 하시고 투자하시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안전하게 잘 전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역시 이제 분명히 뭐 초반부터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신조어, 참 흔히 말하는 신조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짝퉁이다. 짝퉁. 네. 짝퉁들도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역세권들 비슷한 것들 있죠. 뭐 숲세권도 있고요. 네. 뭐 공원 가지고 뭐 어떤 사람 또 공세권도 얘기해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망원동도 있었는데 또 경리단길에서 뭐 망리단 뭐 이상한 얘기들 많이 듣더라고요. 예. 뭐 정확하지 아실 거예요. 맞아요. 좀. 예, 망리단길 많이 들어봤어요. 그 뭐 네. 경리단 이름 뭐 앞에 있는 것들 보고 예.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뭐 흔히 말하는 그 짝퉁 매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옷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 사다 보면 짝퉁 얼마 있다 시간이 지나면은 가치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신조어들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보고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망 같은 경우 뭐 학교 조망 뭐 한강 조망 맨 처음에 나왔다가 뭐 시내 조망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조망이라든지 이런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냐 아니면 듣기 좋게 아주 달콤한 얘기인가. 거냐. 그렇죠. 포장. 네. 포장지 뜯고 나면은 별 볼일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공갈빵처럼. 그러니까 잘 보시고 내가 판단해서 그 가치가 반영될 가치인가 아닌가 그걸 보고 판단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당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얘기들 많이 있죠. 뭐 아파텔도 있고요. 분양형 호텔도 있고 섹션 오피스라는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아파텔이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그 아파트 플러스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 이런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 듣고 이거 아파트인가 오피스텔인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물론 투자 많이 하셨던 부분들은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분양형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호텔을 가지고 뭐 1년에 몇 번 정도 숙박을 하고 이용을 하고 수익률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뭐 판단하시는데 약간 흐릿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뭐 수익 보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곳에 얼마나 수요가 있냐, 입지적으로서 얼마나 강점이 있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지 절대 이 용어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또 워낙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또 오피스텔이라든지 얼마 전에 또 상담도 하셨던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오피스도 아니고 아주 뭐 나눠가지고 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 수익형 부동산들로 하는데 수익형 부동산들 투자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주택 시장이 뭐 그렇게 막 좋지 않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 수익형 부동산에 또 경기를 많이 탑니다. 경기. 그러면은 뭐 사실 그 호경기가 아니라면은 사무실 뭐 창업이라든지 공장 같은 거 창업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물론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택하고 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실거주 기본적인 수요 바탕들이 있는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하시고 네.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오피스인데 상가들 잘못 투자하셔서 월세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뭐 사무실들이 요즘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사들 나가는 것도 제가 많이들 경험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보시고 얼마나 그 경기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 지역 자체가 얼마나 그 대기업하고 하청 기업의 연관이라든지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부동산 틈새 시장을 겨냥을 한 거죠. 그냥 타겟팅을 해서 신조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합한 그런 상품인데요. 트렌드성이 매우 강합니다. 아주 뭐 인기가 좋은.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트렌드성이 강하다 보니까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올 초만 해도 아주 막 부동산 난리가 났었잖아요. 너무 막 가서 줄 서고 뭐 재건축이다 그러면 무조건 다 잘 되고 뭐 분양권이라 그러면 난리 났는데 벌써 한
한 7, 8개월 만에 완전히 지금 딴판이잖아요. 분위기 네. 자체가. 근데 이런 시장 자체가 부동산 환경이 바뀌면은 이런 트렌드성이 인기가 없어지면은 누구한테 팔 거냔 말이죠. 앞으로는. 내가 이런 호텔들이 있고 아파텔들이 있었는데 아파텔이라고 하면은 좀 면적이 큰 오피스텔인데 또 이런 부분들이 인기가 없어지면 어떡하냐 말이죠. 그다음에 이런 오피스텔, 오피스 같은 경우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 주변 환경이 나쁘면은 매수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월세가 걱정이 아니라 매각을 못 해요. 공실로. 그다음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 또 관리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전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내가 그리고 또 수익형 부동산 금리도 뭐 융자도 좀 이자도 좀 높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그 융자 비율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이 트렌드성이 너무 강하다면은 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조금 지금 트렌디한 거보다는 약간 그 보수적이고 좀 클래식한 그런 부분으로 투자를 하시고 기존에 조금 안정적이었던 우리가 뭐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기존에 있었던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은 변화를 갖고 오는 그 유행성 상품은 조금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아파텔은 아파트 플러스 오피스텔인데요. 이런 단어들이 장점을 결합한 그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아파텔보다 전용률이 떨어지죠. 또 세금 부담은 또 큽니다. 그래서 약간 2% 정도 부족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아파텔을 혹시라도 투자를 하시고 수익형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싸게 사셔라. 네. 그래야지 내가 매도를 하고 그다음 수익률 부분에서도 유리한 부분 그리고 싸게 해야지 월세가 조금이라도 시장보다 조금 낮아져도 버틸 수 있는 수익률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텔에 괜찮은 지역이라면은 투자를 하셔도 좋은데 절대적으로 싸게 구매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 가치가 반영된 것보다는 약간은 미미하지만 시장 가치가 더해질 수 있는 지역으로 공략하신다면은 아파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를 채울 수 있는 그곳으로 전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데 트렌디한 그런 상품인데 옛날에 2% 음료수 많이 마셨던 것 같은데 요즘 잘 안 네. 보이네요. 네, 어디 갔죠? 그러니까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그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도 이 지분 등기나 개별 등기로 분양하는 그 호텔인데요. 네. 자, 이런 것들은 뭐 수익을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이 한 2년, 3년 동안 제주도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수요가 급증한 만큼 공급량도 늘었다. 공급량도 늘었다. 그래서 초기에 투자하셨던 분이나 아주 입지가 튼튼한 지역 아니고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콘도로 투자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생각보다 그런 콘도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각하는데도 조금 힘들어하고 또 새로운 지역에 또 깨끗한 또 콘도가 들어오면은 그것 같은 게 조금 약간 찬밥 신세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전환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네. 그만큼 공급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 관광지 쪽에 펜션도 있죠. 뭐 한 그 10년 가까이 돼서 펜션이 엄청 늘었잖아요. 예전에 콘도로만 다들 가서 콘도 회원권이 있으면 아주 자랑처럼 여겼던 곳인데 그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그 모텔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익형 호텔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그래서 잘 보고 아주 입지가 탁월하지 않으면 부동산 기본적인 입지입니다. 그 입지가 탁월하지 않다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수익률 지금과는 다르게 3년 뒤, 5년 뒤의 수익률은 굉장히 힘들다. 거기에 또 처분하는데 아주 곤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박시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유치 경쟁, 그래요. 그 게스트하우스도 좀 생기고 있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규모가 좀 갖춰져 있고 흔히 말하는 그 뭐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또 전문성이 있어서 이 운영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그 시설 관리가 얼마나 잘 돼 있냐가 승부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 한 곳에 방치가 돼 있고 아무래도 수요가 떨어지고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면은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 수익이 떨어지다 보면은 막 진짜 그 청소하시는 그 인력에 대한 그 돈도 지불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규모를 갖춘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 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안정적인 그 운영 수익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매각이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이 까다롭다면은 수익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관리라든지 뭐 규모라든지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한 쪽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 확실한 것 중에서도 입지가 탁월한 곳으로 간다면은 승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높은 수익률 기대하는 그 수익률을 가지고 조금 싸고 뭐 위치가 조금 부족하다 해서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미흡하더라도 싸게 하면 좋지만 이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관광지에 있기 때문에 그 입지는 절대적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아주 입지적으로 우수하고 운영 체계가 잘 갖춰 있는 규모 있는 호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좀 더 맞고 그 안에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들 투자하실 때 신조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진짜에 가까운 그런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수익형 부동산 안전하게 투자하는 5가지 방법 중에서 신조어 수익형 부동산 상품 주의해서 투자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 들어봤습니다. 자, 화요일은 송승현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시청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거든요. 방송 보시다가 또 평소에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23424-0716번이나 샵 8289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8289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무료 세미나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세미나인지는 화면으로 전해드릴게요. 서울 시내 시세 차익 및 수익형 부동산 분석해드리고요. 1대1 무료 상담까지 이어집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마포역 마포 트라펠리스 강연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 신청 및 세미나에 관한 문의 원하시는 분들도 023424-071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서울 시내에서 시세 차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또 평소에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강의가 끝난 후에 1대1로 무료 상담까지 해드린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시간 되시면 많이들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고민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궁금증을 안고 저희 프로그램 찾아주셨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 네.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저는 그 성수동 예. 그 성수 2가에 네. 저기 조그만한 그 도시형 생활주택 예. 그거를 구매해서 한 4년 정도 됐는데 예. 앞으로 전망과 매도 시기가 좀 알고 싶어서요. 시청자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번지수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성수동 2가에 성수동 2가 네. 299-170번지. 예, 299에 170번지요. 네, 앞으로의 그 전망에 따라 이제 매도를 하실 예정이니까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한 4년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지금 뭐 여기 뭐 월세 받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네. 월세 얼마 정도 받고 계세요? 지금은 월세가 그 2천에 34만 원인데 계약을 1년 하고 재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아직 그 재계약을 안 해서 그 올해 전 가격으로 지금 너무 싸게 하고 있어서 내년 3월 달이 되면 네. 예, 아무래도 월세는 이제 올려야지. 네, 월세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맞습니다. 네. 예,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수익형 부동산 그 보유를 하시면은 뭐 너무 투자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너무 그렇게 착하게 뭐 시장을 조정을 하시면 안 돼. 또 같이 주변에 투자하시는 부분들도 좀 피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같이 월세를 좀 올려주셔야지 시장에 맞는 거고요. 그래서 월세는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얼마에 지금 그 매수하셨었나요? 1억 1,500 정도. 1억 1,500이요? 네네네. 지금 한 4년 정도 보유하셨고요. 여기 성수동이라는 곳이 특히나 이 뭐 성수동 2가죠. 이 지역이 사실 월세를 많이 받는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뭐 일자리들이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흔히 말하는 그 기업체가 아주 큰 기업체들이 있거나 뭐 대학가도 한양대가 있고 뭐 건대가 있긴 한데 이 지역이 한 중간 정도 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이 성수동이라는 지역 자체는 뭐 장기적으로 보시면 개발까지도 한번 노려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개발까지도 노려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월세 받는 게 지금 너무 낮고요. 그다음 월세를 당연히 올리셔야 되는 그런 방향은 맞아요. 그리고 보유 자체가 4년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매수 가격이 1억 1,500이라고 한다면은 한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조금 더 그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주변에 하단 쪽에 개발 계획이 나오고 일자리들이 조금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고급 그 주거 아파트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반응이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뭐 주택이 들어간다고 해서 막 그 내가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이 막 월등하게 오르진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주변에 지가가 오르는 거예요. 지가가. 네. 그럼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을 지으려면은 이 땅에 대한 가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땅값들이 많이 올라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지금 이 1억 1,500의 금액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의 월세를 지금 이 34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네, 이 금액은 너무 좀 적기 때문에 월세를 좀 더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월세를 올리시고 내가 3, 4년 정도 조금 더 운영을 하면서 매각을 했을 때 그 월세하고 그다음에 그 지가가 올라갔을 때 주변 시세 이런 것들 비교를 한다면은 한 3년 정도 더 가져가신다면은 좋은 그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이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그 현재 가치들이 좋은 데들이 월세를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성수동에 그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갖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내놓고 특히나 주변에 이거 팔고 나서 다른 데 간다면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매도가 아니라 월세를 더 올리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꼭 당연히 올리시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요? 아니 당연히 더 올릴 거로 그 세입자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네. 네네. 그다음 월세 당연히 그러니까 올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네. 월세가 올라가야지 내가 갖고 있는 그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꼭 3년 정도 더 가지고가시면서 월세 상승하시면 분명히 내 그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익률에 맞춰서 수익형 부동산은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그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월세 3년 정도 올리셔가지고 3년 정도 꼭 보유를 하시고 그 뒤에 매도 방향을 잡으십시오. 지금 뭐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주변이 성수동이 더 안 좋아지진 않아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니까. 네네. 네, 꼭 그렇게 가져가시고 월세 내년부터 좀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한 3년 정도 더 보유를 하셨다가 좀 가치 상승이 되면 매도하시라고 방법 알려주셨으니까 꼭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저는 지금 네. 분당 순회동 네. 푸른마을이라는 푸른마을에 32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아이가 있어서 좀 1층 쪽으로 움직여 볼까 하는데 예, 저기 수지 성북동에 있는 네.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이제 좀 새 아파트라서 예. 넓고 새 아파트라서 그쪽 1층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갈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푸른마을 아파트를 팔아야 될지 네. 아니면은
전세를 주고 갈지 아니면 좀 넓은 평수를 사는 게 나은지 네. 수지 성복에 있는 힐스테이트를 사는 게 나을지. 거기가 넓은 평수인가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아이 때문에 1층으로 좀 이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의 푸른마을 32평에 거주 중이시고 이걸 매도 후에 용인 수지에 있는 성복동 힐스테이트 좀 넓은 평수로 이사 가도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바로 이사님 좀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아이가 몇 살인가요? 지금 이제 돌쟁이 애기거든요. 둘이요? 2살? 네, 돌. 돌이요? 네. 돌 뭐 이렇게 뛰어다니지는 않는데 뭐 1층을 꼭 그 이제 하셔야 앞으로 되나? 뛰어다닐 나이여서. 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이 아이가 크는 그 환경을 본다면은 분당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아, 네, 아, 그렇긴 한데. 네, 집이 너무 아이가 오래돼가지고요. 자라는. 네.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한동안 조금 이렇게 힘들긴 했는데 이 판교 쪽으로 일자리들이 들어오면서 네. 가격들이 이제부터 이제 좀 오를 거예요.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주변 일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를 그게 뭐 꼭 그렇게 매도하는 방향보다는 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그 투자적인 그 거주가 네. 아니란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그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지금 이 뭐 주변에 호재들도 있고 환경이 좋은 데를 버리고 매도를 하고 우리가 흔히 제일 안 좋아하는 그 대형 평수에다가 저층에다가 그다음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아이에 대한 마음은 아주 뭐 좋으신 그 부모인 것 같은데 아이한테도 나중에 뭐 여러 가지 환경을 또 제공을 하려면은 투자적인 가치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성북동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아직도 한 200개 정도 미분양들이 좀 있을 겁니다. 여기 지역 자체가, 동네가. 네. 그래서 네, 그거를 그리고- 가격적인 혜택이 많아서 그거를 그렇죠. 살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을 떠나가지고 애가 나중에 좀 크고 그다음 주변의 환경에 공부를 하고 이런 환경에 그 들어선다면은 네. 그렇게 뭐 투자적인 가치로는 좋지는 않아요. 근데 실거주는 주변에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투자적인 관점으로는 절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네. 전세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지금 뛴다고 그랬잖아요. 뛰는 시기 동안은 그 성북동 가셔가지고 넓은 평수에서 그곳에서 내가 전세로 성북동 쪽에 전세로 가시고요. 네. 이 지역은 그 뭐 미리 그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분당이라는 지역이 다른 지역들이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이 판교 쪽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일자리들도 많이 올라서 이 사람들이 주변 쪽으로 좀 가격이 좀 싸고 30평대 주택들은 이 분당, 이 정자동하고 이 순회동 이 인근을 제일 선호를 하거든요. 신혼부부들 자체도. 지금 거주하시면서도 주변 환경은 뭐 아파트가 좀 낡긴 했지만 그래도 환경 자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수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뭐 말씀하셨던 그 성북동 힐스테이 잠깐만 볼게요. 자, 이 지역이 뭐 지금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아니요, 제가 지금 화면 못 보고 아, 그래요?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같이 보시면 좋은데 초록색이 많아요. 초록색들. 그러면은 내가 뭐 사는데 뭐 그 심폐로는 굉장히 쾌적할 것 같은데 거주로서는 사실 그렇게 뭐 실거주로는 좋겠지만 투자적인 가치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역하고도 좀 거리가 좀 있잖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를 하신다고 그러시면은 역하고 좀 가까운 뭐 대우 그 수지 대우 푸르지오라든지 아니면은 광교 쪽으로 좀 붙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대신 평수 자체가 40평, 50평대는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가격이 싸면은 평수가 좀 적은 거로 가시려고 하지. 뭐 강남권역이라든지 차라리 분당권역이 평수가 좀 큰 게 유리한 거지. 이 지역 쪽으로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꼭 전세로 가세요.
무리해가지고 그 매수하셔가지고 나중에 매도하실 때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싼 것도 뭐 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는데 거기서 더 빠지면 더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이를 좀 더 생각을 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내 투자적인 거 내가 애가 초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했을 땐 또 학업하는데 또 보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투자적인 관점을 또 목소리도 젊고 그러시니까 투자적인 관점을 조금 더 갖고 간다면은 이 성복동보다는 정자동이 그 순회동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매수하시고 지금 부동산 막 그 아무 때나 그냥 매수하는 그 타이밍은 아니에요. 규제가 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전세로 보시면서 추이 보시고 전세로 사시다가 괜찮으면은 매수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세로 꼭 살아보시면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인프라 좀 느껴보시고 여기 뭐 물건들 많이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꼭 그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 제가 근무지가 대치동인데 네. 가지고 있었던 집들은 다 처분을 했고 네. 그 송파 헬리오시티를 투자 목적으로 네. 구입을 하면 어떨까? 근데 음. 지금 많이 피가 올라 있고 예. 조합원분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도 될지 어떨지. 그렇구나. 일단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서 이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해도 될지가 고민이시네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거기 시청하시는 시청자분이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답을 많이 알고 오른 계신데 그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방향은 아니죠. 그 주변에 피가 좀 많이 올라가 있고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들이 네. 지금 11월 3일에 대한 그 규제 제일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네네. 네, 그러면 나중에 전매하는 부분 지금 분양권 상태잖아요. 네네. 네, 전매하는 것도 제한이 걸리다 보면은 이 수요 자체는 기존에는 투자 수요보다는 네. 실수요로 옮겨지는 거예요. 네네. 실수요. 예전 저희가 과거처럼. 지금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네. 전세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2019년 정도 네. 초에 아마 입주가 될 것 같아요. 네. 입주 시기도 얼추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전세 이제 완료되는 시점하고. 네. 그래서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네. 지금 구입을 해서 네. 뭐 살면서 좀 더 오르는 거를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어쩔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 투자라는 거는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그 모양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 피가 높을 때잖아요. 그러면 네네. 규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 값어치가 프리미엄이 좀 빠지겠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사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아, 피가 높을 때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예. 투자라는 건. 지금 규제가 나오면은 프리미엄이라는 그 기대 가치가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규제 지금 여러 곳들 뭐 오늘 기사도 얘기하잖아요. 33주 정도 올라갔던 게 멈췄잖아요. 그러면 고점이라는 시기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투자하시려면은 뭐 집 사고 그러시면은 프리미엄 오른 거 사셔야 돼요. 아니면 좀 빠진 거 사야 돼요. 빠진다면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청하시는 분이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주변에서 아파트값 오른다 뭐 주변에 네. 올랐다 그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지금 프리미엄 거의 뭐 최고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프리미엄이 조금 네. 빠졌을 때 매수하셔서 실거주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아주 우수한 지역은 맞는데요. 이 프리미엄을 주고 산다는 거는 투자로서도 별로 좋지 않고 실거주까지 간다면은 너무 많은 거품을 주고 사는 거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이 프리미엄이 아니라 규제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반영을 했을 때 프리미엄이 떨어졌을 때 사셔도 무방하다. 지금 너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유, 좀 속 시원한 답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좀 프리미엄이 좀 떨어진 후에 다시 투자하는 걸 추천해 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전화든 혹은 문자든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계속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투자자 스스로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이번 순서는요. 탄탄한 지역 호재와 또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기대되는 매물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7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 29.96제곱미터, 실사용 면적 37.11제곱미터, 방 2개, 욕실, 주방, 거실의 구조입니다. 총 6층 중에 3층에 있고요. 매매가 3억 2,300만 원, 임대가가 전세임대 시 2억 8천만 원, 실투자 금액 4,300만 원 예상되는 물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뭐 개포동은 지방 사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워낙에 뉴스에도 핫한 지역으로 많이 나오고 또 알려져 있는 지역인데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는지 개포동 다세대 주택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팀장님. 네, 보통 2016년도 이제 서울에서 가장 이제 검색어도 많이 됐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했던 개포동입니다. 네. 오늘 이 개포동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개포동 추천 포인트 3가지를 보고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서울의 중심 관문 역할로서 교통 매우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인기 있는 주거 지역은 계속적으로 뛰어나게 각광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재개발 중심지로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상승 여지가 매우 풍부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개포동 하는데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도대체 이 지역이 왜 인기가 있는 건지 많이들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세한 입지 여건과 또 호재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일단은 맞아 가장 중요한 경부고속도로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을 하면서 과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1위권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죠. 생활 1위권이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용인 서울 고속도로, 그다음에 강남 순환 고속도로 등 이 교통망의 중심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개포동 일대를 통해서 뭐 경기도 수도권, 뭐 업무 타운이나 또 이제 서울 중심 지역을 이제 진입하기 매우 용이한 지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지역이 아무래도 좀 도심화되다 보니까 녹지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오히려 요즘에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뭐 조경도 일부러 예쁘게 짓고 앞에 뭐 하천이 있는 지역이 이제 좀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통 녹지를 많이 따지는데 이 지금 개포동 일대는 뭐 천연적으로 이제 양재천이나 뭐 구룡산, 대모산, 또 양재 시민의 숲중 이 녹지가 매우 뛰어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비해서 이제 녹지를 많이 찾다 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개포동 입지가 매우 뛰어나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학군은 전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학군이 있으면 그 지역 일대가 어느 정도 집값을 이제 안정화시키는 역할이 있는데 실제로 이 개포동 일대는 국립국악고나 뭐 경기여고, 언남고, 개포고 등 이 명문 학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지는 탄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변에 좀 예정돼 있는 개발 호재나 뭐 지금 또 이렇게 호재로 작용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이제 개발 호재, 이제 개발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또 처음 이제 초보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주위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아니면 상승했다. 그래서 나도 해볼까 하는데 이미 가격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개발할 때 선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금 개포동 일대는 지금 개포동 재건축이 지금 활성화됐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미니언급 개포 신도시락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지금 이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 개포동 일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점벽해라고 하죠. 변화가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점하시면 어느 정도 개발 호재에 큰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양재 오면동 R&CD 센터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한 300만 제곱미터 소프트웨어나 뭐 정보통신 기술 등 이 R&D 특구 계획인데 보통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지금 이제 직주 접근을 해서 보통 이제 업무지 근처에 이제 주거 지역에 각광받는 보수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바로 옆에 우면동이나 양재역 일대 같은 경우 좀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기사 검색해도 나오겠지만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 양재 이동이나 개포동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혜 혜택으로 오히려 지금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겠고 또한 이 지금 이 개포동 일대는 지금 뭐 꼬마 빌딩이나 뭐 다세대 분들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는 개발 호재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바로 KTX 수세 역세권입니다. 바로 이제 11월 1일이니까 바로 다음 달에 이제 SRT라고 하는 수서에서 이제 동탄, 평택, 지제역까지 연결되는 이 SRT가 이제 고속철도가 다음 달 이제 개통 예정이 있는데요. 이걸 통하면 이제 바로 이 역세권 개발이 과거 이제 광명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 KTX 여기 역사 들어왔을 때는 너무 인기도 없고 주위 개발도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광명역 일대 보면 거대한 쇼핑몰과 이제 뭐 외국계 이제 가구 우리나라 이제 최대 가구점도 좀 입점이 되는 것처럼 이 지금 수서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바로 옆에 있는 개포동 일대도 어느 정도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때 개발 호재들이 이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압축해서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압축한 게 이 정도고 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도 굉장한 호재들이었습니다. 자, 건물은 좀 어떻게 지어질 예정인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건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개발 동네가 아무리 좋아도 건물이 예쁘지 않거나 또 건물이 뭐 위치적으로 좋지 않으면 또 좋지 않을 텐데요. 네. 오늘 소개하는 이 개포동 다세대는 바로 앞에 이제 넓은 녹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원이 바로 앞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뭐 기본적으로 뭐 에어컨이나 세탁기, 뭐 빨래거리도 뭐 기본적으로 뭐 전세나 월세 들어오시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뭐 실거주 하시는 분들에도 뭐 불편함 없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강남역이나 뭐 역삼 그 태릉로 일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살기 좀 어렵습니다. 보통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이제 초년생들은 살기 어려운데 이 개포동 일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특징적인 건물 특징과 뭐 디자인 예쁜 디자인을 해서 신혼부부나 뭐 젊은 20대 30대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이제 건물 외관으로 구성될 예정이 있겠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게 지어질 예정이네요. 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또 너무 비싸면 부담스럽거든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보통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뭐 개포동은 뭐 9억, 10억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매매가는 3억 2,300만 원 만나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지금 임대 같은 경우는 이 일대 지금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한 결과 전세는 한 2억 8천 정도 예상되고 있고 또 월세는 이제 2천만 원에 이제 월 110만 원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투자 금액은 이제 소액으로 투자해서 향후에 뭐 한 4년에서 6년 정도 사이로 먼저 상승 여지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면 괜찮은 그런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매물은요, 개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물은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알려드리죠.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두 번째로 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이 42.17제곱미터, 전용 면적 28.67제곱미터, 방 2개, 욕실, 주방, 거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5층 중에 본 매물은 3층에 있을 예정이고요. 매매가 2억 7,300만 원, 임대가가 전세 임대 시에 2억 3,500만 원 예상되고요. 실투자금 3,800만 원 예상됩니다. 네, 오늘 뭐 강남과 용산 굉장히 핫한 지역들에 있는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죠. 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입지와 개발 호재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효창동 일대가 바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 지역이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이 아무래도 교통의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이 주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지금 개발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에 따른 시세 차익도 가능한 부분이 있겠고, 또 세 번째 교통이 가깝다 말씀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뭐 마포나 여의도, 용산 등 이 업무타운의 수요를 지금 흡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추천 포인트를 보고 방송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자세하게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보통 이제 입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용산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이라는 그 지도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중앙 정도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도에 화면에 지금 지도 나오는 것처럼 이 바로 옆에 강화문이나 종로 등 이 도심지 진입이 편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효창동 일대는 뭐 바로 옆에 이제 6호선이 지금 다니고 경인 중앙선이 다니기 때문에 뭐 용산이나 그다음에 공덕 등 이 업무지 접근이 매우 용이하고 이 도보로 이제 용산역도 이용 가능할 수 있고 또 공덕역이나 효창공원역 이 세 가지 역을 이제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권 진입이 매우 편리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녹지 아까 첫 번째 녹지가 지금 많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일대는 효창공원과 백번 기념관 그다음에 이제 연남동부터 이어진 이 경의선 숲길 등 있기 때문에 이 녹지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아까처럼 이제 학군도 우수한 교육 환경이 있습니다. 뭐 금양초등학교나 뭐 선리중학교 그다음에 뭐 배문고나 그다음에 뭐 나중에 월세로 어느 정도 이용하신다는 숙명여자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입지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지를 살펴봤는데 또 이 지역이 인기가 있는 거는 또 호재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호재들이 있나요? 일단 뭐 개발 호재 뭐 용산을 말씀드리면 제가 뭐 따로 이슈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제가 한 2주 정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네. 용산 일대는 지금 우리나라의 뭐 과거 뭐 70년대 80년대 그 도시 개발하듯이 지금 용산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용산 일대 대규모 개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 근처 사시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용산역 가시면 용산 한번 내려보시면 근처에 뭐 대형 크레인들이 계속적으로 공사하는 모습들이 있고 지금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용산 전자상가 호텔이나 뭐 그다음에 뭐 아모레퍼시픽 신사옥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뭐 캠프킨 부지나 뭐 또 옆에 이제 이 용산 역사도 지금 중축해서 CGV 본사도 입점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용산 일대 대규모 개발되는 진행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용산구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 안에 또 효창동이 있는데 이 효창동 일대 지금 재개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효창동이 요즘 계속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 과거보다 지금 투자의 목적을 많이 본 부분도 있겠지만 실수요 위주로 지금 시장이 개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수요 위주로 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직장과 이제 직주 접근을 많이 따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주 근접성하고 이제 향후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효창동 일대가 지금 재개발되는 부분들이 있겠고 현재 뭐 재개발 3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루어진 이 푸르지오 같은 경우 있고 그다음에 4구역, 5구역, 6구역 지금 현재 뭐 개발되고 있고 지금 공사도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다세대 주택들이 많은 지역에서 이제 형 아파트, 뭐 주거로 이제 깨끗하게 환경들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개발 지역 투자하신다면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여지 갖고 가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 지하 사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과거 이제 기찻길에서 지금 이제 공원길로 바뀐 부분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연장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발 호재를 보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효창동 일대는 아마 공부하신다면 이제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발 호재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건물 특징 좀 이제 이어서 살펴볼 텐데 건물이 또 예쁘게 지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예. 네. 실제로 제가 뭐 효창동 뭐 이따 가격도 저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 조사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현장도 몇 번 지금 가봤는데 뭐 저녁 시간대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과거 뭐 제가 한 4년, 5년 전만 해도 효창동은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많이 좀 거주하신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지금 유입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수한 주거 환경으로 지금 꾸며진 부분이 있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에어컨, 세탁기는 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지금 효창동 다세대 주택은 맞춤형 인테리어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통해서 좀 요즘 트렌드한 그런 이제 좀 깔끔하고 좀 약간 세련된 이미지로 그 디자인 인테리어를 할 제공 예정으로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건물 지어졌을 때 어느 정도 만족감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규격화돼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트렌드를 읽으려면 맞춤형 인테리어 또 제공을 해야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까지 아주 예쁘게 잘 만들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가격이 아닐까 싶거든요. 가격 분석 이어가죠. 네, 뭐 요즘 막 용산이라는 거 저 다른 뭐 방송뿐만 아니라 뭐 진짜 알아보시면 뭐 다세대 주택 투룸인데 거의 막 3억대에 인접한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효창도 다세대 주택은 좀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매매가는 2억 7,300만 원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지금 임대 같은 경우 전세는 2억 3,500, 월세는 3,085만 원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저 용산이랑 지역을 관심이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면 이렇게 이제 실투자금 적게 투자하시면 괜찮은 그런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긴급진단 부동산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